고된 하루를 끝마친 전설적인 여군들의 소박한 전우회. 그런데 그녀들의 평화롭던 포장마차에 불청객인 조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한 조폭들은 아줌마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비웃더니 소주잔을 집어 던집니다. 여군, 웃기지 마. 군대에서 여자는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지. 남자들 눈요깃거리 말야. 여군을 조롱하며 비웃던 조폭들. 과연 여군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녀들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정체와 속 시원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노을집 포장마차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정리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포장마차 주인 김옥자 씨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었죠.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구나. 오늘은 언니들 오는 날이요. 김옥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언니들은 평범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한 네 분의 손님이었죠. 김옥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안주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소주병도 미리 얼려두었고 특별히 준비한 홍어회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할 무렵 시장 골목 입구에 한 여성의 단정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61살의 장정의 씨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었습니다. 옥자 씨, 또 제가 제일 먼저 왔네요. 장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한때 704단의 사단장이었던 그녀는 강철 여사단장, 도깨비, 목조르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예비역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양대학에서 국방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었죠.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정희 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 김옥자가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장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군인의 습관처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인가 봐요? 장정희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골목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기다리고 계셨군요, 사단장님. 62의 윤소련 씨가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차분한 표정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스캔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군 정보사령부 출신이었죠. 눈빛만으로 작전 끝낸 여우라는 별명답게 어떤 상황도 단 한 번의 시선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보안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소련 씨, 오늘은 머리를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 장정희의 관찰력은 여전했습니다. 윤소련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눈썰미가 여전하시네요. 회사 행사 때문에 미용실에 갔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이 함께였어요. 야호, 기다렸어? 우린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어. 59세의 백민정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60세 서미숙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백민정은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해군 제2함대 작전참모를 지냈습니다. 물 위의 맹수라는 별명처럼 민첩한 동작과 뛰어난 전술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지금은 요트 동호회를 운영하며 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빛깔을 띠었어요. 서미숙은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육군교육사령부와 특전사, 훈련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장의 어머니, 전투교관이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자상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가졌죠. 지금은 재향군인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들 왔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서미숙의 밝은 목소리에 4명의 여성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김옥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와 차가운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오늘 특별히 언니들 좋아하는 홍어회도 준비했어요. 막 들어온 신선한 거예요. 김옥자의 말에 4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주잔이 채워졌고 4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전우의 건강과 우정을 위하여 4사람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그들은 군 시절 이야기와 현재의 일상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장 사단장님,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아직도 첫 수업에 다리 떨게 만드시나요? 백민정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장정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달라. 예전만큼 엄격하게 하진 않아.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 아직도 그 도깨비 목조르기 시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미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비상시에만. 장정희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윤소련은 차분하게 홍어회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바빴어요. 역시 은퇴해도 정보는 계속 따라오네요. 소련 언니는 여전히 일에 열정적이구나. 나는 요즘 요트클럽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백민정이 말했습니다. 서미숙은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어요. 내 교육생 중에 특전사 가겠다는 아이가 있어서 특별지도 중이에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게 4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군 시절의 추억, 지금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 세월 함께한 전우들은 몇 마디 말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백령도에서 훈련할 때 기억나? 소련이가 폭풍우 속에서도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우리 모두 구했지. 서미숙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다들 젊었지.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윤소련이 농담 삼아 말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군인 시절의 긴장감과 단련된 근육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나 갑자기 포장마차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뭐야, 시끄럽네. 윤소련이 고개를 돌려 바깥을 살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자 5-6명이 서 있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문신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피해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요새 이 근처에 이상한 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더니. 김옥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포장마차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어두운 시장 골목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어두워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그들은 바로 요즘 이 일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천회라는 조폭 패거리였습니다. 인근 재개발 지역을 노리고 세력을 확장하던 그들이 이제 시장 골목까지 진출한 거죠. 야, 오늘은 여기서 한잔하자. 여기 분위기 좋네.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했고 오른쪽 뺨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5-6명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까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옥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요즘 저 사람들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제 우리 가게까지 온 모양이네. 장정희는 차분하게 술잔을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술 마시러 온 거겠죠.
윤소련은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중 3명은 파란 완장을 하고 있네요. 무천의 정예 멤버라는 표시죠. 나머지는 그냥 따까리들이고요. 백민정이 놀란 듯 윤소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하다 보니 지역 갱단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윤소련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천의 패거리들은 점점 더 소란을 피우며 주변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포장마차에는 4명의 여성들과 무천의 패거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들,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천의 멤버 중 한 명이 4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어요. 야, 여기 자리 좀 비켜봐. 우리가 쓸 거니까. 서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쪽 자리가 비었으니 그쪽으로 가시지 그래요? 그 말에 무천의 패거리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리더가 성큼 다가와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들이 귀가 안 들리나 봐? 비키라고. 장정희는 그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을 뿐이었어요. 윤소련은 미소를 지으며 리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백민정은 안주를 집어먹었습니다. 서미숙만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젊은이,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아요. 그 말에 리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김옥자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손님들 다들 자리가 충분히 있으니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안주 서비스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난 무천의 패거리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리더가 손을 휘둘러 테이블 위에 안주 그릇을 쳐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형님한테 술 좀 가져와. 리더가 소리쳤어요. 패거리 중 한 명이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천의 멤버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병은 포물선을 그리며 백민정의 어깨 옆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4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런, 옷에 술이 묻었네. 백민정이 어깨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장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옥자 씨, 손님이 너무 많아진 것 같네요. 우리가 자리를 옮길까요? 김옥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저 사람들이. 하지만 윤소련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자리를 옮기죠. 어차피 이제 술도 거의 다 마셨으니까. 4명의 여성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천의 패거리들은 승리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줌마들 집에 가서 일찍 주무세요. 패거리 중 한 명이 조롱하듯 소리쳤어요. 다른 이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떠났지만 포장마차 바깥이 아닌 안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야, 저 아줌마들 안 가네? 무천의 패거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정희는 새로운 자리에 앉으며 김옥자에게 말했어요. 옥자 씨, 여기로 소주 한 병만 더 가져다 주세요. 무천의 패거리들은 잠시 그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들의 술자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은 포장마차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무천의 패거리들의 소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술이 거듭 들어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어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안주 그릇은 이미 여러 개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야, 이제 이 가게는 우리 석두 형님 거야. 알았지?
무천의 패거리 중 한 명이 김옥자에게 소리쳤어요. 김옥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30년을 버텨온 그녀의 고집은 만만치 않았어요. 손님 술 드시고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장사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김옥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패거리의 리더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팔이 김옥자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4명의 여성들 중 서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옥자 씨, 괜찮으세요? 김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언니. 그냥 있어요. 하지만 서미숙은 이미 무천의 패거리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가벼웠어요. 저기요, 젊은이. 사람한테 손 떼면 안 되지. 서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패거리의 리더는 그녀를 향해 비웃듯 고개를 돌렸어요. 뭐, 아줌마가 뭐라고? 그가 손을 들어 서미숙을 밀치려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미숙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1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남자의 비명이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패거리 멤버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미숙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옛날에 특전사 교관을 좀 했거든.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서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놓아주었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의 얼굴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 그의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미숙이 다시 한번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비틀었고 남자는 더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 조심해. 나 같은 아줌마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서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행동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패거리 멤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석두 형님 건드리면. 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윤소련이 불쑥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장내를 한 바퀴 돌며 모든 패거리 멤버들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침착하게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누군가 신고할 테고 그러면 경찰이 올 거예요. 경찰이 오면 누가 더 곤란할까요? 윤소련의 말에 패거리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전과가 있어 보였고 경찰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장정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패거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백민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김옥자의 곁으로 가 그녀를 지켰어요. 야, 형님. 일단 물러나는 게 어때요? 이상한 아줌마들 같아요. 패거리 중 한 명이 리더인 석두에게 속삭였습니다. 석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수상한데. 석두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서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석두야. 이 동네 이제 내 거라고. 석두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미숙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알아요. 젊은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서미숙의 말에 석두의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석두와 그의 패거리들이 포장마차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두는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두고 봐. 이 동네는 이제 무천의 구역이야.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포장마차 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한산해졌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을집 포장마차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패거리들 휴대전화로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윤소련이 창문 너머로 거리를 주시하며 보고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밖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천의 패거리 몇 명이 골목 모퉁이에서 분주히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구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완장을 찬 남자가 무천회의 석두라고 했지요? 간부급으로 추정됩니다. 김옥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재개발 지역에서 노점상들 쫓아내고 보호비 요구하던 패거리예요. 어쩌면 좋아. 서미숙이 깨진 그릇 조각을 모아 정리하며 김옥자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옥자씨.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가게만 지키세요. 백민정은 장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장정희는 여전히 앉아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다음 지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민정이 마침내 군대식으로 보고했어요. 장정희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정확함과 절제가 묻어났어요. 상황 보고하라. 윤소련이 즉시 군대식으로 보고했습니다. 무천의 패거리가 적어도 20명은 더 모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저 건너편 공터에서 집결 중입니다. 석두가 방금 전화한 대상은 아마도 그들의 상위 조직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내에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미숙이 물었어요. 경찰은 어떻습니까? 윤소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 신고해도 최소 30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 파출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보 입수했습니다. 경찰 요청은 시기상 부적절합니다. 장정희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체 해결하도록. 그 말에 김옥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언니들,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들 무서운 조폭들이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백민정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옥자 씨,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김옥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물론 이 네 여성이 예비역 군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면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군인이었다고 하셨죠? 백민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장정희 언니는 704단 사단장이었어요. 강철 여사단장이라고 불렸죠. 윤소련 언니는 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북한 공작원 5명을 단독으로 검거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서미숙 언니는 특전사 최고의 교관이었고요. 김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민정 씨는요? 백민정이 웃었어요. 저요? 저는 해군 제2함대 작전 참모였어요. 근접 격투전 전문가죠. 김옥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단골 손님들의 진짜 정체가 이제야 드러난 거죠.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장정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 보이는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걱정 말아요. 상황 통제 가능하니. 그녀의 말에 다른 3명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민정이 장정희를 향해 살짝 목례를 했어요. 지금도 사단장님 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작전 개시한다. 윤대령, 계속해서 정보 수집 및 상황 분석. 백대령, 포장마차 주변 방어선 구축. 서준장, 김옥자 씨 보호 및 내부 안전 확보. 세 사람은 동시에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군 시절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왔어요. 장정희의 지시에 따라 각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소련은 창가로 가서 밖의 상황을 계속 주시했어요. 그녀의 눈은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고 무천의 패거리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백민정은 포장마차 입구와 주변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테이블과 의자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방어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서미숙은 김옥자를 안쪽으로 안내하며 안심시켰어요.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세요. 상황 종료 전까지 그 자리에 대기하십시오. 장정희는 포장마차 중앙에 서서 전체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교수가 아닌 한때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했던 사단장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전우들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장정희의 말에 세 명의 여성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군 시절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포장마차가 전장이 될 줄은 몰랐네요. 윤소련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게 될 줄은. 백민정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서미숙은 부엌에서 단단한 국자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교관 시절 가르쳤던 것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전우회와 함께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군인 그대로였어요. 밖에서는 무천의 패거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옥자는 안쪽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언니들, 정말 괜찮을까요?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아침 훈련 수준의 상황이다. 그녀의 말에 다른 세 명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네 명의 여성들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다. 장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시장 골목, 노을집, 포장마차 안에 네 명의 여성들은 차분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자는 안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비틀고 있었고 장정희는 지휘관답게 중앙에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윤소련은 창가에서 밖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백민정과 서미숙은 각자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윤소련이 작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5명이요. 본대보다 먼저 온 선발대인 것 같아요.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장, 옥자 씨를 더 안쪽으로 데려가세요. 백대령, 윤대령과 함께 정면에서 대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미숙이 김옥자의 팔을 잡아 주방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포장마차 입구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5명의 건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험악했고 손에는 각종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석두 형님한테 한 짓 후회하게 해주러 왔어. 앞장선 건달이 소리쳤어요. 그는 야구 방망이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포장마차 안의 물건들을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맛보기다. 형님이 오시면 더 혼날 줄 알아. 장정희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변해 있었어요.
백민정과 윤소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정말 배움이 부족한 친구들이네요. 윤소련이 말했어요. 건달들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뭐, 아줌마 지금 뭐라 했어? 윤소련은 천천히 포장마차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건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행패는 계속됐어요. 한 명이 진열대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 소주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만둬요. 백민정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건달들이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어요. 뭐, 아줌마가 말렸다고 그만둘 것 같아? 백민정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냉정함이 번졌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건달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백민정의 몸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뻗어 야구 방망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방망이를 휘두른 건달의 팔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엎어놓았어요. 아! 비명과 함께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놀란 표정으로 동료를 바라보다가 이내 분노에 차서 백민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 아줌마 죽여버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백민정의 몸은 마치 물 위의 나뭇잎처럼 가볍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과 발은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공략했어요. 두 번째 건달은 손목을 붙잡혀 균형을 잃었고 세 번째는 정확한 발차기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퇴로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입구로 도망치려는 건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쓰러진 건달의 등을 가볍게 누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마지막 한 명의 건달이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3명의 여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양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장정희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이름은? 최준호라고 합니다.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호 씨, 석두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도깨비 목조르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깨비 목조르기? 장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알 거예요. 가보세요. 윤소련이 포장마차 문을 열어주었고 최준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머지 4명의 건달들은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민정이 물었습니다. 장정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포장마차 뒤편으로 데려가세요. 석두가 데려가게 하죠. 서미숙이 김옥자와 함께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김옥자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어요.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백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워밍업도 안 돼요, 옥자씨. 4명의 여성들은 신속하게 쓰러진 건달들을 포장마차 뒤편으로 옮겼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한 후 그들은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무천회가 올 거예요. 윤소련이 말했습니다. 방금 도망친 녀석이 이미 석두에게 연락했을 테니까요.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겠네요. 한편 시장 건너편 작은 사무실에서는 석두가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일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어요. 5명의 건달이 단 3명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 동작, 저 손목 비틀기, 그리고 저 눈빛. 석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도 더 전 그가 군 복무 시절 특전사 훈련을 받던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로 모든 훈련생을 압도했던 여성 교관의 모습, 그리고 도깨비 목조르기라는 특유의 기술로 유명했던 사단장의 모습. 설마 그때 그 사람들이? 석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그 포장마차에 있는 아줌마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그냥 나이 든 여자들 아니었어? 석두가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요, 형님. 제가 군 복무할 때 봤던 그 사람들 같아요. 특전사 교관이랑 도깨비 목조르기 사단장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 여자가 상관들한테 술이나 따라준 거 아니야? 더 많은 인원으로 가서 확실하게 처리해. 석두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그는 다시 CC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4명의 여성들이 침착하게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다음 상황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두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장 건너편 사무실에서 석두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 나타난 4명의 여성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장정희의 모습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깨비 목조르기. 10년 전 그때 그 사단장님이 맞아. 석두는 자신의 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 특전사 훈련 중 그는 자신감에 차서 여성 사단장을 얕보았었죠. 그러나 단 1초 만에 그는 바닥에 엎어졌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조여졌었어요. 그때의 공포와 굴욕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저 교관도 서미숙 교관님이 틀림없어. 정보사령부 출신의 윤소련, 해군 작전 참모였던 백민정. 그들은 군에서 전설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편견을 단번에 부수고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었죠. 석두는 그들이 부대에 올 때마다 모든 남자 군인들이 긴장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이건 재앙이야. 석두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천의 간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무시당했어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됐어. 이미 다들 모였으니까 10분 후에 출발한다. 전화가 끊겼고 석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CCTV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포장마차 안에 4명의 여성들은 마치 한가로운 일상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긴장감은 숙련된 전사들의 그것이었습니다. 한편 노을집 포장마차에서는 4명의 여성들이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들의 자세는 완벽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장정희는 테이블에 앉아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며 마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핏 보면 나이 든 여성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포장마차 주변의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죠. 윤소련은 창가에 서서 밖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녀는 입고 있던 가디건의 소매를 걷어 올렸고 팔뚝에는 여전히 단단한 근육이 돋보였습니다. 백민정은 손목을 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유연하게 움직였고 마디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손목을 돌릴 때마다 공기가 살짝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서미숙은 뒤쪽에서 기목자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등 뒤로 감춘 손에는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언제든 무기로 변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김옥자의 질문에 장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몸에 밴 거죠. 우리는 한때 이걸로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윤소련이 창밖을 주시하며 말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30명은 넘어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계산된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찰병처럼 그녀의 눈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석두가 우리를 알아본 것 같아요. 서미숙이 말했어요. 저기 저 건물 2층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의 시력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60세 나이에도 100m 밖의 창문 너머 인형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백민정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실전이네요. 몸이 좀 굳었을까 걱정했는데 아까 움직여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녀가 손목을 한 번 더 돌렸을 때 그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나뭇잎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예전에 물 위에 맹수라 불렸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장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포장마차 전체를 압도했어요. 그녀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인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할까요? 김옥자가 재빨리 소주병과 잔을 가져왔어요. 4명의 여성들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투를 앞둔 전사들의 의식처럼 그 움직임에는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전우들의 건강과 명예를 위하여 4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그들은 한 번에 술을 비웠어요.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장정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교양대학 교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했던 사단장의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단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말로 안 통하지. 전우들 준비됐지? 포장마차 앞 골목길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진 듯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무천의 패거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명이 넘는 건달들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체인 등을 들고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은 마치 전쟁터가 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오고 있어요. 윤소련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정희는 포장마차 입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서는 전장의 지휘관다운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장, 최전방 방어선을 맡아주세요. 윤대령, 측면과 후방 견제. 백대령, 기동 타격을 담당해주세요. 3명의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김옥자는 포장마차 안쪽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언니들, 장정희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무천의 패거리들이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어요. 선두에는 석두가 아닌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으며 얼굴에는 무수한 흉터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아줌마들, 나와봐. 그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서미숙이 천천히 포장마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60세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걸음걸이는 젊은이 못지않게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많이 왔어요? 시끄럽게. 서미숙의 말에 건달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여성 한 명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조롱거리로 여겼어요. 야, 석두야.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할머니가 이거야?
여군? 웃기지 마. 군대에서 여자는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지. 남자들 눈요깃거리. 무리의 리더가 뒤에 있는 석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석두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은 석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건달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서미숙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어요. 서미숙의 몸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옆으로 비켰고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상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을 치려고 했어요? 서미숙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건달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가 떨어졌어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건달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미숙은 마치 방패처럼 앞을 가로막았고 어떤 공격도 그녀를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몇 초 만에 5명의 건달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금 이게 뭐야? 무리의 리더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소련이 포장마차에서 나와 측면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마치 정찰병처럼 빠르게 건달들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여기도 막아봐. 윤소련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시시각각 위치를 바꾸며 건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윤소련을 쫓아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치 계산된 듯 그들을 유인했어요. 건달들은 자신들이 포위망을 벗어나 오히려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백민정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녀의 공격은 물 위의 맹수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칼날처럼 건달들의 급소를 정확히 공략했고 발차기는 마치 파도처럼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포탄은 말 안 해. 행동이 말하지. 백민정의 말과 함께 3명의 건달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어요. 건달들은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윤소련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윤소련의 말에 도망치려던 건달들이 굳어버렸어요. 그들의 퇴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가 포장마차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남은 건달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석두야,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장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리의 리더를 향해 걸어갔어요. 리더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군? 그거 그냥 남자들 사기 올리려고 만든 거잖아. 실전에선 뒤에 숨었겠지. 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장정희의 몸이 움직였어요.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리더의 목을 향해 뻗었고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도깨비 목조르기. 석두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리더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었어요. 남은 건달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소련과 백민정이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서미숙도 여전히 최전방에서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리의 리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장정희의 눈빛만으로도 다스 주저앉았어요. 이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다시는 오지 마. 장정희의 말에 건달들은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몇 분 만에 30명이 넘는 무천의 패거리들이 완전히 제압됐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의식을 잃었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석두만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와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장님,
그때 퇴교한 석두입니다. 장정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이렇게 쓰려고 했니? 석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장정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석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천의 패거리들은 패배의 쓴맛을 안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포장마차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임무를 완수한 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린 아직 현역이야. 백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팀워크는 여전하네요. 윤소련이 덧붙였습니다. 서미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관 시절보다 실전이 더 재밌어. 장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술 한잔 할까? 김옥자가 놀란 표정으로 포장마차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외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가게를 지켜주셨어요. 4명의 여성들은 미소를 지으며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젊고 강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의 정막이 깨진 것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시장 골목을 비추며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뒤늦게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포장마차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30명이 넘는 폭력배들의 난동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4명의 여성들은 이미 포장마차 안에 앉아 평온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주변에는 싸움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무천의 패거리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물었어요. 장정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다시 온화해져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경찰관님. 그냥 술 취한 젊은이들이 조금 소란을 피웠다가 갔을 뿐이에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는 30명이 넘는 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김옥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언니들이 다 해결했어요. 언니들이요? 경찰관이 4명의 60대 여성들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때 뒤에 서 있던 나이든 경찰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장정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장정희 사단장님이십니까? 장정희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나이든 경찰관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15년 전 저 70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사단장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정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다른 경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전설적인 분들이세요. 장정희 준장님, 윤소련 대령님, 백민정 대령님, 서미숙 준장님. 우리가 훈련받을 때 교본에도 나오던 분들입니다. 젊은 경찰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그들도 이내 자세를 바로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소련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김옥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무천의 패거리들을 혼내줬어요. 이 언니들은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장은 그런 사람들이 못 뺏어가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순찰을 돌면서 주변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무천의 패거리들이 다시 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장정희가 고마움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경찰관들이 떠난 후 포장마차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아직도 유명인사였나 보네. 서미숙이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 내가 가르쳤던 병사 같아. 장정희가 회상하듯 말했어요. 백민정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멋있었어. 4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김옥자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이 가게는 제 전부인데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윤소련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옥자씨. 우리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무천에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장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참, 이 나라가 날 그냥 안 놓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포장마차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이곳만큼은 밝고 따뜻했어요. 자, 이제 뒷정리나 할까요? 서미숙이 제안했습니다. 4명의 여성들이 일어나 포장마차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넘어진 테이블을 세우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민첩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김옥자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들 덕분에 이 시장이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를 지키겠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4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밤은 이미 깊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전장의 긴장감과 승리의 기쁨이 그들을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이제 무천에는 다시 못 올 거예요. 윤소련이 말했습니다. 오더라도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아요. 백민정이 덧붙였어요. 서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꼭 모이자고요. 장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군인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다른 3사람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우회로 맺어진 그들의 유대감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강했습니다. 장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국 끓이러 가자. 그 말에 4사람은 함께 웃으며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